비슷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 조금 모호합니다. 정상이 무거운 것을 들다가 조금 허리 삔 거 아니냐, 뭐 좀 니 자세를 니 잠을 잘못 자가지고 니 좀 뻐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좀 뻐근하다, 뭐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가면은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계속 이쪽이 아프던데 요건 좀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천장관절도 아프고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처음에 내 몸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합니다. 요통이 3개월, 허리가 아픈 것이 한 1년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의심해서 강인성 척추염을 의심하고 진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처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만성 질환입니다. 강인성 척추염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적 주위 환경, 그리고 이 면역학적인 이 요인을 같이 이렇게 작용한 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성 척추염은 3개월 이상이 요통이 지속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뻣뻣하고, 낮에 이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가 보면 일어설 때 뻣뻣하고, 그런데 일어나서 체조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강인성 척추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 증상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요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거, 조조광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한데 이 시간이 지나면 오후가 되면 이게 몸이 풀리는, 이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보면 천장관절에 관절염이 있고 뭐 이런 경우를 강인성 척추염을 진단하는데 팁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인성 척추염은 진단하는데 기본적으로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단을 하기가 힘든 거죠.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인성 척추염도 증상이 경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심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주 경한 분은 이 사람이 강직성 척추염인가 아닌가, 이거는 전문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강인성 척추염이 아니고 이건 디스크다, 몸이 삐뚤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시다가 계속 이 경과를 지켜보니까 이분이 강인성 척추염이구나,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강인성 척추염은 척추 주위의 염증입니다. 척추 앞뒤로 염증이고, 그 염증이 이렇게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뼈가 이렇게 없어졌다가 뼈가 다시 생기고 굳어지고 이런 병인데, 디스크는 말대로 신경 안에 압박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에 압박을 줄이는 약제를 투여합니다. 그 투여하면은 강인성 척추염은 전혀 안 좋아집니다. 강인성 척추염은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그 염증을 줄여야 됩니다.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약물을 먹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호전시킬 수 있지, 그 국소적인 그 부분의 신경의 압박을 이렇게 줄임으로써 이게 통증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척추신경관 안에 이게 약제를 주입함으로써 인위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감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엎드려서 진단하실 수 있으면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만 가능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이 허리 부분은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허리 부분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흉추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조금 일반인들은 흉추 부분은 갈비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잘 안 움직이는데
강인성 척추염 환자는 조금 다른 경향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이 환자를 좀 본 경험이 있어야지 이게 판정이 되는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환자분이 제일 처음에 증상을 나타낼 때는 이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가 아프고 요괴가 아프다, 이런, 이 목이 아프다, 이런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척추하시는 교수님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이 정형외과에 이렇게 많이 다니십니다. 척추하시는 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그 분들이 강인성 척추염을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분은 잘 진단을 할 수 있으나 아니면 그 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치료가 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데이터가 8년이라는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아니고 외국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것을 진단받는데 8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하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 증상이 조금 모호합니다. 증상이 무거운 것을 들다가 조금 허리 삔 거 아니냐, 뭐 좀 니 자세를 니 잠을 잘못 자가지고 니 좀 뻐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좀 뻑뻑하다, 뭐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가면은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계속 이쪽이 아프던데 요건 좀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천장관절도 아프고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몸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합니다. 요통이 3개월, 허리가 아픈 것이 한 1년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의심해서 강인성 척추염을 의심하고 진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처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강인성 척추염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해서 관절을 굽는 것을,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체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규칙적으로 체조를 하면 그 염증이 막아지기 때문에, 아픈 것이 또 줄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약물치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이 주사치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굉장히 변형이 되어서 척추가 너무 심하게 앞으로 굽었다든지 고관절이 붙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술까지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분은 유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강인성 척추염은 아버지, 어머니가 강인성 척추염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강인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빈도가 있습니다. 약간 가족 중에 강인성 척추염이 있으면 강직성 척추염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간 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 아니듯이 강인성 척추염도 10대 말에 발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이게 자기 것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선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근선이 되지 않고, 백반도 바로 태어날 때부터 백반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백반이 생길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근선이 올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40대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고 20대에 진단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강인성 척추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말에 많이 나타나는데 꼭 10대 말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40대에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인성 척추염은 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강인성 척추염은 음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나 강인성 척추염 환자는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체조를 함으로써 관절의 구축을 막아야 되고 염증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강행성 척추염 환자는 뼈가 굳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뼈가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가 필요한데, 식사는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유제품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 채소 같은 것을 골고루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골다공증 약에서도 이 골다공증 약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약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계속 이게 더 좋은 약, 신약이 자꾸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아직 우리 전 인류가 개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제의 부작용으로 이 여러 가지를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약제를 만들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강행성 척추염을 절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면역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면역 체계, 유전 체계, 환경적인 요인, 이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행성 척추염의 첫 번째 오해는 전염되거나 유전되느냐입니다. 강행성 척추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강행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자신이 강행성 척추염이 될 가능성은 거의 굉장히 극미합니다. 그렇잖아. 약간의 유전적 경향은 아니고 성향까지는 조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해는 강행성 척추염이 완치되느냐입니다. 강행성 척추염은 그러면 저는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완치는 정확하게 강행성 척추염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면 강행성 척추염은 정상인하고 비슷하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 받으셔야 되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해는 뼈가 굳었는데 정상적인 이게 결혼 생활이 가느냐 내가 꼭 물어봅니다. 그분들도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 몸이 정상인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키는 자란다고 생각이 됩니다. 키는 자라는데 키가 앞으로 굽어지기 때문에 이 척추측만증은 옆으로 휘어지지만 강행성 척추염은 앞으로 굽어집니다. 굽어지면서 이렇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키가 좀 안 자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치료를 하면 뼈가 굳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걸 막기 때문에 키가 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발견을 하면은 관절의 움직임을 최대한 보장을 해서 거의 정상인하고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늦게 발견이 되면 그분은 이미 관절이 많이 굳어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인들은 팔을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굽혔다 뺄 수 있습니다. 굽혔다 펼 수 있는데 강행성 척추염 환자는 자기가 이렇게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나는 몸이 이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움직이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강행성 척추염이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허리를 움직여 보면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면 정상인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강행성 척추염은 진짜 이만큼 움직입니다. 이만큼 움직이는데도 허리가 요만큼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오셨으면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닙니다.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질 때는 주로 이 허리보다는 고관절에서 굴곡이 됩니다. 고관절에서 굴곡이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굽어집니다. 굽어지는데 강행성 척추염은 뒤로 넘기라면 뒤로가 잘 안 넘어갑니다. 그거는 순전히 고관절 힘이 없이 요추 부분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허리가. 강행성 척추염은 그 요추의 운동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는 뒤로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강행성 척추염의 운동이 자기가 이렇게 10도가 넘어갔는데도, 사진을 찍었을 때는 10도가 넘어갔는데도 강행성 척추염 환자는 허리가 뒤로 얼마나 넘어갔습니까? 하고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 합니다. 자기는 자기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자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뒤로 넘겼는데 그것이 10도 넘어간 겁니다. 정상인들은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데도 자기는 그 생활에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다. 자기가 그것이 강인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허리 운동이 이렇게 제한이 되고 그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인식을 못하면서 그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거고, 주로 오신 거는 허리가 계속 아프다, 천장관절이 계속 아프다,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건 사실 조금 늦게 오신 겁니다. 강인성 척추염은 아픈 사람은 너무 아픕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다량 드십니다. 엄청나게 아프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경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주 경하신 분들은 아주 늦게 발견되는 겁니다. 아주 늦게 발견되고 아주 천천히 갑니다. 아주 심한 부분보다 아주 경한 사람들이 강인성 척추염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은 치료를 잘 안 받고 그냥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이 약제를 드시는가, 이 치료를 받으면 이 진행을 막을 수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극에 의해서, 염증에 의해서 뼈가 굳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꼭 치료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병을 이렇게 치료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장기간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가 많이 필요로 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